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이구루입니다. 오징어 게임을 얼마 전에 다 봤는데요, 거기에 나오는 피놀 가면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징어 게임의 한 장면인데요, 이 사람이 쓰고 있는 가면, 이게 무슨 가면일까요? 제가 이름을 붙였습니다. 핀홀 가면이라고요. 핀홀이라는 것은 핀 두께 정도 1mm나 2mm 그 이내에 아주 작은 구멍들이 아주 많이 다닥다닥 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핀홀이라고 말을 하는데, 가면이니까 핀홀 가면이다 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작가가 생각하는 이름이 있을 수도 있는데, 핀홀 가면 괜찮은 것 같아요. 핀홀 안경이 있습니다. 바늘을 보면 들어가죠. 핀홀 안경입니다. 이게 가면 전체에 있으니까 핀홀 가면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되어지면 보일까요? 자, 가까이 가져가 보겠습니다. 제가 보입니까? 제가 보이죠? 이렇게 보는 것보다 뭔가 더 선명해지지요. 이게 바로 핀홀 효과입니다. 잘 안 보일 때 눈을 이렇게 찡그리잖아요. 자녀가 눈을 찡그린다, 얘가 지금 건시가 진행되고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습니까? 눈을 찡그리면 빛을 모아주는 효과가 생기고, 그러면 초점 심도가 깊어져 가지고 상이 더 선명해 보이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0.2 정도를 보는 사람은 0.4 정도, 0.5 정도 보게 되는 것이죠. 0.5 정도 보는 사람은 0.7, 0.8 정도 보게 됩니다. 카메라로 치면 조리개를 작게 만들면 초점 심도가 깊어져 가지고 더 선명하게 맺게 된다는 것이죠, 상을. 밤에 흐려 보이는 야간 건시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비유적으로 말해서 호스에 수압을 세게 트는 것은 도수가 될 것이고, 거기에 노즐 구멍을 작은 걸 하면 물줄기가 더 멀리 나가잖아요. 마치 그런 겁니다. 수정체가 수압을 조절하는 것이고, 그거에 덧붙여 가지고 동공의 크기, 동공이 작아지고 커지고 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물줄기가 좀 가늘어지면서 더 멀리 나가느냐, 더 멀리 나가지 못하느냐, 이런 걸 좌우를 하는 것이죠. 미세 조정의 기능을 하는 부분이 눈에 있는 것이죠. 동공 크기 부분은 빛을 많이 흡수할 거냐, 빛을 많이 흡수하지 않을 거냐, 어떤 그런 부분인 것이지, 이걸로 도수를 높이고 낮추고 하는 그런 역할까지 해버리려고 하면은 주객이 전도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밤에 유독 내가 흐려 보인다 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밤에는 빛을 많이 흡수해야 되니까 동공을 크게 벌려야 되겠죠. 동공을 크게 벌리다 보니까 비유적으로 노즐이 커진다. 노즐이 커지니까 물줄기가 3m까지 나가야 되는데 한 2m 앞에 떨어진다는 것이죠. 건시가 되는 거죠. 이거를 3m까지 보내려면 수압을 높여야 된다. 그 수압을 높이려면 수정체가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죠. 수정체의 출력을 좀 높여야 된다. 건시 도수를 조금 넣어야 된다. 원시가 플러스 100인 사람은 플러스 0.75 정도, 정시인 사람은 마이너스 0.25 정도, 마이너스 0.25인 사람은 마이너스 0.50 정도로 높여줘야 된다라는 것이죠. 핀홀 효과라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오징어 게임을 볼 때는 저게 보이나 하는데, 보이죠? 충분히 보입니다. 좀 더 작아지기 때문에. 핀홀 테스트라고 해서 이 사람이 안 질환이 있는지 아니면 굴절 이상이 있는지 그걸 테스트하기 위해서 넣는 건데요, 이걸 넣었을 때 좀 더 시력이 개선된다, 예를 들어서 0.2 보는 사람이 0.3을 본다 이러면 굴절 문제구나 라는 걸 아는 것이죠. 0.9밖에 안 나와요. 1.0을 나오게 하고 싶어, 그러면 이제 이걸 대보는 겁니다. 조금 더 잘 보여요 이런다면 이거는 굴절도를 향상시키면 1.0까지 나온다 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고, 이걸 됐는데도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러면 0.9가 한계다 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거죠. 이런 피놀 테스트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게 확장된 게 이런 거죠. 사람들은 또 궁금해하죠. 이런 핀홀 안경을 쓰면 시력이 개선되나? 그렇지 않죠. 일시적인 거죠. 이것도 어떤 의미에서 일종의 렌즈라고 할 수 있잖아요. 안경 렌즈를 꼈을 때 시원하게 잘 보이지만 벗으면 어떻게 됩니까? 잘 안 보이죠. 안경을 껴서 편안하게 생활을 하는 거지, 안경 렌즈를 낀다고 더 나빠지는 건 막아주지만 한 1년 썼더니 안경 벗어도 되더라 해서 안경 벗어버릴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도 약간의 시력을 개선해 주는 건데, 이거는 더 일시적인 거라는 거죠. 근데 이걸로 시력 개선을 시켜줄 수 있다라고 만약에 홍보를 한다면 좀 무리한 과대 홍보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거 비슷하게 이런 렌즈도 있습니다. 프레넬 렌즈라고 합니다. 프레넬 렌즈라는 것은 이런 일반적인 렌즈를 조각조각을 내는 거예요. 이런 플라스틱 판에 붙이는 겁니다. 빛이 이 조각보다 더 작잖아요. 이런 빛이 통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빛이 굴절이 된다는 것이죠. 보통 원시 렌즈는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플러스 렌즈인데 이거를 쪼개 가지고 이렇게 붙이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게 프레넬 렌즈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플러스 몇 디옵터냐? 플러스 7디옵터입니다. 그리고 이 프레넬 렌즈는 플러스 6디옵터예요. 글을 볼 때 이런 작은 글씨는 안 보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글씨가 커지죠. 돋보기 대용으로 어르신들이 지갑에 넣고 다니면서 글을 볼 때 보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플러스 600이에요, 도수가. 물론 저희는 렌즈미터라는
중화법이라는 기계에 넣어가지고 확인을 해봤습니다. 중화법이라는 게 있다고 했죠. 이게 마이너스 600입니다. 이렇게 움직였을 때 제 얼굴이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이렇게 움직이지 않게 되면 중화가 되는 거죠. 이건 마이너스 600이거든요. 과연 중화가 되는지 보겠습니다. 제가 움직이지 않죠. 그대로 있죠. 플러스 600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잘게 쪼개져 있기 때문에 약간 흐려요. 이거 좋겠네. 이걸로 안경을 맞춰서 쓰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흐립니다. 플러스 600인 사람은 깎아가지고 끼워가지고 할 수 있겠죠. 프레넬 렌즈 플러스 200짜리 이 사람 도수가 원시가 플러스 200이에요. 그러면 가위로 깎아가지고 넣으면은 조금 흐려도 괜찮아 라고 한다면 이 또한 안경 렌즈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프레넬 렌즈로 마이너스는 없느냐? 물론 만들 수 있겠죠.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쓰고 다닐 수 있다. 약간 흐린 걸 빼면. 예전에 힐러리 클린턴이 흐린 렌즈를 끼고 텔레비전에 나온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프레넬 프리즘 렌즈입니다. 프리즘 렌즈가 한쪽은 두껍고 한쪽은 얇아요. 이런 식인데 이렇게 두꺼운 걸 끼고 다닐 수 없잖아요. 심한 경우에 2프리즘, 3프리즘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10프리즘, 20프리즘 이런 경우도 있겠죠. 그런 경우는 도저히 안 되니까 이 프레넬 프리즘 렌즈를 이용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쓰면 빛이 꺾인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이렇게 꺾이지만 이런 식으로 다 꺾여요. 똑같은 효과가 나타난다. 단지 쪼개져 있기 때문에 약간 흐리게 보인다. 뿌옇단 말이죠. 이게 맑은 게 아니라 약간 뿌옇죠. 이런 렌즈도 어떤 그런 의미라는 거죠. 내가 조금 잘 보여. 이게 이 얇은 걸 잘라 가지고 이렇게 쓰고 다니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물론 보일 수는 있어요. 구멍이 크면 효과가 없겠죠. 구멍이 1mm나 1.5mm 2mm 이 정도가 돼야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동공보다 작아야 되니까 주변시가 제약을 받겠죠. 옆에서 누가 와도 잘 모르고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구멍을 여러 개 뚫어 가지고 이런 효과를 거둔다 라는 것입니다. 렌티큘러 렌즈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렌티큘러라는 게 이렇게 돌리면 이런 그림이 보이고 약간 방향을 틀면 또 이런 그림이 보이고 이런 거 있잖아요. 방향 틀 때마다 모양이 달라지는 렌티큘러라는 게 원통형의 작은 렌즈들을 모아가지고 이게 원통형의 렌즈일 거 아닙니까? 이게 아주 작은 미세하게 만드는 거죠. 프레넬 렌즈처럼 렌즈를 작게 잘라가지고 붙여가지고 그 빛의 반사라든지 이런 걸 이용해가지고 모양을 다르게 하는 그런 장난감이랄까요? 그런 게 있습니다. 렌티큘러라고 하는데 렌티큘러 렌즈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뜻이 완벽하게 일치하는 건 아닌데 원시 렌즈 같은 경우에 너무 두껍다. 예를 들어서 백내장 수술을 하면 지금 인공수정체를 넣지만 예전에는 인공수정체가 없었거든요. 무수정체안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원시 렌즈를 아주 두꺼운 걸 써야 돼요. 20디옵터 이런 걸 써야 됩니다. 그걸 쓰자면 너무 두꺼워지니까 어떻게 하냐면 렌즈가 있는데 요 안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옆에는 도수가 없는 평면이고 여기 안에만 도수가 들어가는, 그래서 이걸 본딩 렌즈라고 하는데 이거를 전체적으로 렌티큘러 렌즈라고 합니다. 파이가 작으니까 파이가 4.5cm 정도 되거든요. 두께가 그만큼 얇아지는 거죠. 최대한 작아져야 된다. 그래야 두께가 얇아진다. 안경을 깎을 때는 안경이 이렇게 들어갈 거 아닙니까? 이 부분을 깎아내고 이 부분을 살리는 뭐 그런 렌즈, 렌티큘러 렌즈라고 하는데요. 이것도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상상력을 발휘해 보면 이렇게 하나만 넣지 말고 조그맣게 해가지고 이렇게 막 만들어 넣을 수가 있겠죠. 그게 이제 발전하면 이게 되는 거죠. 프레넬 렌즈가 되는 거죠. 원시만 이렇게 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건시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건시가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2000, 마이너스 20디옵터 건시여 가지고 너무 가해 부분이 두껍다는 얘기죠. 건시 렌즈는 가 부분이 두꺼우니까 이걸 깎으면 가해 두꺼운 부분이 그대로 드러나게 된다. 가해 두꺼운 부분을 좀 없애야 되겠다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식이 되는데 이 부분을 쳐주는 거죠. 이렇게 없어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조금 더 얇아지니까. 그런데 원시 렌즈보다는 효과가 덜 하겠죠. 왜냐하면 중심부 두께는 얇으니까. 그래도 내가 조금 큰 안경테를 해야 되겠고 이 가해 부분, 필요 없는 부분을 없앴으면 좋겠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이너스 렌티큘러 렌즈는 오메가 렌즈라고 업계에서는 얘기합니다. 플러스 렌티큘러 렌즈는 본딩 렌즈라고 하고요. 주로 유리 렌즈의 경우에 오메가 렌즈를 합니다. 어떤 렌즈가 있을 때 잘게 쪼개가지고
그리고 잘게 쪼개지 않는 렌즈의 효과를 거두는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 핀홀 안경도 그런 거의 연장선에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드려봤습니다. 실제로 프레넬 프리즘 렌즈는 프리즘을 많이 처방해야 되는 분들의 경우에 사용을 합니다. 이런 프레넬 렌즈는 휴대용 돋보기 경우에 조금 사용을 하고요, 이런 거를 안경에 처방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잃는 게 많아요. 이게 흐려지기 때문에. 지금 봐보십시오, 이렇게 뿌얘집니다. 이렇게 뿌얘지는데 어떻게 보고 다닐 수 있겠습니까? 어렵겠죠. 여러분, 오징어 게임에 나오는 그 가면, 그것은 핀홀 가면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또 찾아뵙겠습니다.